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행하게 되는 하지만 그 이면의 깊은 철학적 의미와 때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적인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종종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이어지죠. 하지만 모든 자랑이 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형태의 자랑은 자신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자랑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6가지 위험한 자랑의 유형을 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색하며 그 숨겨진 의미와 파급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랑이 존재합니다. 어떤 자랑은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비칠 수 있고, 또 어떤 자랑은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동기를 날카롭게 분석한 철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며 건강한 이기심과 병든 이기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넘치는 생명력과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병든 이기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에만 몰두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랑 역시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그 본질적인 가치와 철학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자랑은 바로 내면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과시적 자랑입니다. 이는 니체가 병든 이기심의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과 자기 확신이 아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정함과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만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자랑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마치 속이 텅 빈 강정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결핍을 외적인 과시로 채우려 하는 시도는 결국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랑은 타인에게는 진정성 없는 허세로 비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랑하는 본인에게도 일시적인 만족감만 줄 뿐 진정한 행복이나 성취감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처럼 이러한 자랑은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적인 과시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성취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죠. 때로는 진심으로 축하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한 자랑은 타인에게 시기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무심한 자랑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롤즈의 정의론과 니체의 원한 개념을 깊이 탐구해보면 자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 역학관계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롤즈는 사회 정의를 논하며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니체는 원한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사회적 불만을 촉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 통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성취나 가진 것을 과도하게 내세워 타인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자랑은 건강한 개인 관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위험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환경과 속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랑은 타인에게 시기심을 넘어선 영감과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자랑은 도덕성을 간과한 자기중심적 자랑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선구자이자 서양 윤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행위를 논함에 있어 윤리적 질문을 철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의 윤리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자랑이라는 행위가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면서까지 오직 자신만을 내세우는 자랑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취는 대개 나 혼자만의 고립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도움과 기회를 통해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랑이 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선과 화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랑은 결국 고립을 자초하고 주변의 비난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듯 지식은 덕과 일치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이 수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자랑이라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자랑은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자랑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나 정당한 성과를 의도적으로 하찮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들의 실패를 비웃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니체가 강조한 병든 이기심의 또 다른, 그리고 매우 해로운 단면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통해 타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이룬 것이 마치 특별한 재능이나 운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포장하며 다른 이들의 땀과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밤샘과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이나 그들의 성장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건전한 경쟁 대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적대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랑은 자신의 성취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자랑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현재와 미래를 등한시하는 자랑입니다. 물론 과거의 성취와 경험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때로는 큰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현재의 노력이나 미래를 위한 발전을 등한시한 채 오직 과거에 머물러 과거의 영광만을 반복해서 자랑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랑은 일종의 현실 안주나 정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망설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모든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적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새로운 학습,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용감한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성취는 미래를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자랑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는 거울이 돼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다루고 조심해야 할 자랑은 거칠애와 보여주기에 치중하여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공허한 자랑입니다. 니체의 관점주의에 따르면 모든 가치와 현상은 나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랑 역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성취의 공유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랑의 본질이 오직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만 맞춰질 때 발생합니다. 진정한 내용이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내면의 깊이가 결여된 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자랑은 결국 공허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거나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진정한 노력보다 과장된 모습을 연출하는데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랑은 일시적으로 타인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내면의 진정한 충만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면을 쓴 듯한 답답함과 공허함을 유발하며 자기 존재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본질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자랑 역시 본질적인 가치와 진정성을 담고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건강하게 나누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타인에게 영감을 주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철학적인 시선으로 깊이 탐구해 본 6가지 위험한 자랑의 유형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자랑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내면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과시적 자랑, 타인에게 시기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무심한 자랑, 도덕성을 간과한 자기중심적 자랑,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자랑,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현재와 미래를 등한시하는 자랑, 그리고 거칠애와 보여주기에 치중하여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공허한 자랑. 이 6가지 유형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더욱 성숙하고 현명한 태도로 자신의 성취를 공유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과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디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성취와 노력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철학적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